어머니, 이번 돌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해주셨네요? 김정숙 할머니는 며느리 수진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지훈이 첫 돌잔치인데 대충 할 수는 없지.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67세의 정숙 할머니는 남편이 세운 정숙건설을 물려받아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가족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왔던 그녀였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손자 지훈이의 첫 돌잔치를 앞두고 마음이 들뜨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그런데 이렇게 큰 잔치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수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2세의 수진은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3년 전 민수와 결혼했죠. 아니야, 수진아. 첫 돌잔치는 한 번뿐이야. 우리 지훈이한테는 최고로 해줘야지. 정숙 할머니의 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미소를 지었어요. 35세의 민수는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맞고 수진이 말도 맞아.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니까 고맙게 받아들이자. 민수의 말에 수진은 작은 한숨을 쉬었죠. 알겠어요,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의 대답은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약간의 서운함이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숙 할머니에게는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3대째 내려온 김씨 가문의 금반지를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죠. 이 반지는 정숙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고 정숙 할머니도 민수가 태어났을 때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지훈이한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정숙 할머니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뭔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김씨 가문 3대째 내려온 금반지야. 지훈이가 이제 진짜 우리 가문의 후손이 되는 거지. 정숙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 반지를 지훈이한테 주시려고요? 그래, 아들아. 너한테 줬던 것처럼 이제 지훈이 차례야.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수지는 뭔가 부담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그런 귀한 것을 지금 주시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아직 지훈이가 어려서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 끼워주기만 하고 내가 다시 보관할 거야. 하지만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 정숙 할머니에게는 이 반지가 단순한 장신구 이상의 의미였어요. 김씨 가문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손자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것은 가문의 대를 잇는 중요한 의식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런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문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 이해해줘. 정숙 할머니의 말에는 간청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했죠. 이때 정숙 할머니의 절친인 박순자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정숙아, 준비는 다 됐어? 69세의 순자 할머니는 정숙 할머니와 5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어요. 고마워, 순자야. 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멋진 잔치를 준비할 수 있었어. 정숙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숙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였죠. 하지만 때로는 정숙 할머니의 불만을 부추기는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정숙아, 수진이는 어떠니?
잘 적응하고 있어?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정숙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글쎄다, 순자야.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긴 한데 정숙 할머니의 대답은 어딘가 애매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구나. 순자 할머니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 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라 금방 알아차렸죠. 정숙아, 혹시 육아 문제야? 순자 할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맞아, 순자야. 수진이가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못마땅해. 정숙 할머니가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순자야. 내가 지훈이를 직접 봐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오늘 돌잔치에서 금반지도 끼워주고 하면 수진이도 마음을 바꿀 거야. 순자 할머니가 위로했지만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사실 정숙 할머니는 돈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지역에서도 꽤 알려진 인물이었죠. 정숙 할머니의 영향력은 상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숙 할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그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더욱 서운했어요. 그런데 정수가 수진이가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정말 괜찮을까?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내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야, 순자야. 내가 직접 봐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정숙 할머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 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훈이를 직접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온종일 손자와 함께 있으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걸까? 정숙 할머니가 친구의 의견을 구했어요. 아니야, 정숙아.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수진이가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 순자 할머니는 정숙 할머니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는 것도 못마땅하다고 했죠. 예전에는 시집간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는 법이 없었는데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더욱 공감했어요. 맞아, 순자야. 추석이나 설날에도 오전에는 친정에 가겠다고 하더라고. 정숙 할머니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정숙 할머니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다른 게 있었어요. 지난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정숙 할머니가 지훈이 자랑을 하는데 다른 할머니들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참 좋겠다. 손자랑 많이 놀겠네. 그런데 정숙 할머니는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사실 지훈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순자야, 지난번에 정말 창피했어. 김할머니가 손자랑 많이 놀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수진이가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할머니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데 순자 할머니가 정숙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수지는 지훈이를 돌보며 돌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육아 철학이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할머니가 예쁜 반지도 끼워주신다네. 수진이 지훈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1살 지훈이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현대적인 육아 방식을 추구했어요. 어린이집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또한 자신의 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아실현 욕구가 강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수진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교 동료들 사이에서 시어머니 자랑이 나올 때마다 미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시어머니가 육아를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수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어머니가 오늘 많이 신경 쓰셨나 봐.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가 정말 기대하고 계셔. 특히 그 금반지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정말 진지하더라. 민수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고 아내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이야. 우리도 조금은 맞춰드리면 어떨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 민수야. 나도 시어머니를 존경해. 하지만 육아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잖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어머니의 서운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민수에게도 어린 시절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며 키웠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손자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한편 정숙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잔치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음식도 다 준비됐고 꽃 장식도 예쁘게 됐네. 정숙 할머니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멋지게 준비했어. 지훈이가 커서 이날을 기억할 거야. 순자 할머니가 칭찬했죠. 그런데 정숙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손자에 대한 사랑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죠. 순자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숙 할머니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야, 정숙아. 할머니로서 당연한 마음이야. 수진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순자 할머니의 위로에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 자리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우리 지훈이 첫 돌잔치니까 완벽하게 해야 해. 정숙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에는 검은색이나 회색 옷을 주로 입었던 정숙 할머니였지만 오늘은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선택했어요. 이 한복은 민수가 결혼할 때 맞춘 것이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었죠. 오늘이야말로 입을 때가 됐구나. 정숙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화려한 색깔이 정숙 할머니의 기분을 더욱 들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반지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금반지를 꺼냈어요. 이 반지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고, 정숙 할머니도 민수가 태어났을 때 이 반지를 끼워주었죠. 이제 지훈이 차례야. 우리 가문의 전통이 이어지는 거야.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민수네 집에서는 수진이 바쁘게 지훈이를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지훈아, 오늘 할머니가 정말 예쁘게 차려주신 잔치에 가는 거야. 수진이 지훈이에게 예쁜 한복을 입혀주었습니다. 1살 지훈이는 새로운 옷이 신기한지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수진은 지훈이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큰 잔치를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또한 3대째 내려온 금반지 이야기도 신경 쓰였습니다. 물론 가문의 전통이라는 것을 이해는 했지만 1살 아이에게 그런 귀중한 것을 끼워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었죠. 수진아, 준비 다 됐어?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물어봤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그런데 민수야, 시어머니가 오늘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지 않니?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어머니가 지훈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니까. 우리도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민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말이죠. 드디어 일행이 잔치 장소인 유명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와, 시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수진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나도 특별하게 입었어. 정숙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순자 할머니도 일찍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정말 멋지게 준비했어. 하객들이 정말 놀랄 거야. 순자 할머니가 칭찬했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숙 할머니의 친척들과 민수의 대학 동료들, 그리고 수진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정성스럽게 준비된 잔치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하객들에게 지훈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벌써 돌이 됐어요.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어요.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할머니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도 지훈이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똑똑하게 생겼네요. 할머니를 닮았나 봐요. 친척 한 분이 말했죠. 정숙 할머니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때 정숙 할머니는 약간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와서 지훈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죠. 특히 수진의 어머니가 지훈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정숙 할머니에게는 묘한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순자야, 저기 좀 봐. 수진이 엄마가 지훈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 않아? 정숙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 지훈이가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더욱 불편해졌어요. 사실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보다 며느리의 어머니에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훈이가 외할머니를 더 편애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금반지를 꺼내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정숙 할머니가 하객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훈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정숙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이 반지는 우리 김씨 가문 3대째 내려온 금반지입니다. 정숙 할머니가 반지를 보여주자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반지네요. 가문의 전통이 느껴져요. 하객들의 반응에 정숙 할머니는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지훈이가 진짜 우리 김씨 가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진의 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우리 지훈이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수진의 어머니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뭔가 경계심을 느꼈어요. 마치 지훈이를 두고 경쟁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정숙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훈이는 우리 김씨 가문의 장손인데 왜 외할머니가 나서서 말하는 거지?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는 거니까요. 정숙 할머니의 말에는 은근히 소유욕이 드러나 있었죠. 순자 할머니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정숙 할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들 쪽 할머니가 이런 의식을 하는 게 맞죠. 순자 할머니의 말에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어요. 수지는 두 할머니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 그럼 지훈이한테 반지를 끼워줄게요. 정숙 할머니가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할머니의 화려한 한복과 반지를 보고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훈이가 수진을 찾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예쁜 거 줄 거야. 정숙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지훈이는 계속 엄마를 찾았어요. 시어머니, 제가 지훈이를 안고 있을게요. 수진이 나서서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지훈이의 작은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우리 지훈이 이제 정말 김씨 가문의 후손이 됐구나. 정숙 할머니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사진도 찍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이 순간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반지가 불편한지 자꾸 빼려고 했어요. 지훈아, 그거 빼면 안 돼. 정숙 할머니가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잠깐 빼두면 어떨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오늘 하루만 끼고 있으면 돼. 사진도 찍어야 하고. 정숙 할머니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때부터 지훈이는 점점 더 보채기 시작했어요. 반지가 불편한지 자꾸 울먹였죠. 수지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원했어요. 오늘은 지훈이가 김씨 가문의 정식 후손이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정숙 할머니는 그야말로 여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지훈이를 보며 칭찬할 때마다 정숙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지훈이가 정말 똑똑하게 생겼죠? 아빠를 닮았나 봐요. 정숙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어요. 지훈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피곤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금반지 때문에 계속 보채고 있었죠. 시어머니, 지훈이가 좀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잠깐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면 어떨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 주인공은 지훈이야.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는데
정숙 할머니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때 순자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수진아. 아이들은 적응력이 좋아서 금방 괜찮아져. 너무 걱정하지 마. 순자 할머니의 말에 수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점점 더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불편한 반지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훈이가 수진을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지훈이를 안아 달래려 했어요. 지훈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수진이 지훈이를 품에 안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 울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안아볼게. 할머니가 안아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정숙 할머니가 지훈이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할머니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어서 더욱 낯설어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지훈이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제가 조용한 곳에서 달래볼게요. 수진이 지훈이를 안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것이 자신에 대한 무시로 느껴졌어요. 수진아, 잠깐만. 할머니가 안아주면 되는데 왜 자꾸 피하려고 하니?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지훈이가 너무 놀라서요. 수진이 해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이때 하객 중 한 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더 편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정숙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어요.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 달래는 법도 모르는 것 같아. 예전에는 할머니가 안아주면 금방 괜찮아졌는데. 순자 할머니의 말에 주변 하객들이 주목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했죠. 정숙 할머니도 친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된다니까. 할머니 품이 그리워서 우는 거야. 정숙 할머니의 말에 수지는 당황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나서서 말한 것이었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좀 쉬게 해주면 어떨까요? 수진의 어머니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마치 도전받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도 모자라 며느리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훈수를 두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지훈이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육아 방식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내가 민수를 키웠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 정숙 할머니가 과거를 들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서 중재하려 했어요. 어머니, 수진아, 조용히 해. 지훈이가 더 놀랄 수 있어. 민수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더구나 하객들 앞에서 말이에요. 수진아, 오늘은 내가 준비한 잔치야. 내 말을 좀 들어줘.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모욕적이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계속 자신의 육아 방식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저도 지훈이 엄마예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정숙 할머니는 크게 충격받았어요.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대들고 있다고 생각했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하객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히 수진의 가족들은 당황스러워했죠. 순자 할머니가 정숙 할머니의 편에 서서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수진아,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정숙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지금 뭐라고 했니?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오늘은 지훈이의 특별한 날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이 말이 정숙 할머니에게는 더욱 큰 모욕으로 들렸어요. 내가 조용히 해야 한다고? 내 돈으로 차린 잔치에서 내가 조용히 해야 한다고?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지훈이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숙 할머니의 편에 서서 말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어른을 공경해야지. 순자 할머니의 말에 수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 두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아이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하려고? 할머니한테서 보호하려고? 정숙 할머니는 이 말에 더욱 상처받았어요. 자신이 손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수진아, 내가 지훈이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정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개입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제발 그만해. 지훈이가 무서워하잖아.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지? 정숙 할머니가 민수에게 호소했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지훈이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특히 하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더욱 참을 수 없었죠. 이때 정숙 할머니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집도 내가 사준 거고 지훈이 교육비도 내가 대겠다고 했잖아.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객들은 점점 더 어색해했고 일부는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가족들은 당황스러워했고 민수의 동료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때 정숙 할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애 키우는 법도 모르면서 건방져. 돈은 시어머니 돈 쓰면서 말은 안 들어. 정숙 할머니의 이 말에 수진은 크게 상처받았어요.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육아 능력을 부정당하고 돈 이야기까지 나오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지나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나치다고? 내가 지나치다고? 정숙 할머니는 더욱 격해졌어요. 순자 할머니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예의가 없어. 정말 버릇없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해졌어요. 지훈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악몽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들아, 내가 선택해야 해. 나냐, 아니면 내 아내냐? 정숙 할머니가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민수는 크게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가족이야?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오늘은 지훈이의 돌잔치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정숙 할머니에게는 결정타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 알겠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정숙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아니야, 민수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정숙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정숙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한복이 슬픔과 대조되어 더욱 애처로워 보였어요. 수진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정숙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정숙 할머니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정숙아, 나도 같이 갈게. 이런 며느리와는 같이 있을 수 없어. 순자 할머니가 친구의 편에 서서 말했죠. 민수는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다시 앉아서 얘기해요.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정숙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미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아내가 더 중요하구나. 정숙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민수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수지는 지훈이를 안고 서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까웠죠. 시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앉아주세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늦었어, 수진아. 이미 늦었어. 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정숙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가 잔치장을 떠났어요. 남은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수지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없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돌잔치가 비극으로 끝나버린 것이었죠. 정숙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벗으며 거울을 보니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데. 정숙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손자의 돌잔치에서 쫓겨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분노와 서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며느리 편을 들어 자신을 내쫓았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정숙 할머니를 따라와서 위로했습니다. 정숙아, 너무 상심하지 마. 수진이가 너무했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야, 내가 뭘 잘못했니? 손자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정숙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버릇없어. 순자 할머니는 정숙 할머니의 편에 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위로는 정숙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아, 이런 며느리와는 연을 끊어야 해. 돈도 끊어버리고 말이야. 순자 할머니가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 순자야. 나도 이제 결심했어.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이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55세의 이철수 변호사는 정숙 할머니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어요. 물론입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시죠? 이철수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정숙 할머니의 말에 변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갑자기 웬 유언장 수정 말씀을 하시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철수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설명이 길어요. 일단 오셔서 얘기해요. 정숙 할머니가 간단히 말했어요. 변호사가 도착하자 정숙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시적인 갈등으로 유언장을 바꾸시는 건 좀. 이철수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문제예요. 게다가 하객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정숙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정숙 할머니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으시나요? 이철수 변호사가 업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민수와 수진에게 갈 예정이던 모든 재산을 조카 김영호와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겠어요. 정숙 할머니의 말에 변호사는 크게 놀랐어요. 할머니,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결정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철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요, 결정했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할 수 없이 정숙 할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유언장 수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숙 할머니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어제의 모욕은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하객들 앞에서 무시당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죠. 할머니, 유언장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이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변호사님, 이 사실을 민수한테 알려주세요. 정숙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변보사가 제안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직접 말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유언장을 바꾸긴 했지만 손자 지훈이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순자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정숙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정숙아. 수진이가 먼저 사과해야 해. 순자 할머니가 정숙 할머니를 달랬지만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숙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지훈이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혹시 민수가 먼저 사과하러 올까 기대했지만 소식이 없었죠. 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돌잔치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숙 할머니가 손자 돌잔치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돌고 있었어요. 순자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 정숙 할머니가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 정숙아. 사람들이 알면 수진이가 더 창피할 거야. 순자 할머니가 위로했지만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지역에서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이런 일로 화제가 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며칠 후 이철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민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 교수님, 죄송하지만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수정하셨다는 거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과 사모님께 상속될 예정이던 모든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민수도 이제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민수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시다니. 수진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민수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민수야,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안 되지 않을까?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신 거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수진이 분노를 표현했어요. 이때 민수의 고모인 김영순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62세의 영순 고모는 정숙 할머니와 민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어요. 민수야, 형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 영순 고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유언장까지 바꾸셨대요. 민수가 고모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영순 고모는 양쪽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수진이가 먼저 사과드리는 게 어떨까? 영순 고모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고모님, 저도 잘못한 게 있지만 시어머니도 너무 하셨어요. 수진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영순 고모는 수진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어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진아, 형수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어른이시잖아. 며느리가 먼저 다가가는 게 좋겠어. 영순 고모의 말에 수진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 정숙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숙아, 유언장 바꾼 거 잘했어. 이제 민수도 정신 차릴 거야. 순자 할머니가 정숙 할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순자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정숙 할머니가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야, 정숙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수진이가 너무 버릇없었어. 순자 할머니가 정숙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손자 지훈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손자를 보지 못했거든요.
순자야, 지훈이가 보고 싶어? 정숙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참아. 민수가 먼저 사과하러 올 거야. 순자 할머니가 말했지만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민수나 수진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정숙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관계가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정숙 할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먼저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가자. 민수가 아내에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 수진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영순 고모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이 사건이 소문이 되어 퍼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민수의 대학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요. 수진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야, 학교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수진이 민수에게 털어놓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런 일이 소문이 다 났을까? 민수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순자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던 것이었어요. 정숙 할머니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었죠. 정숙 할머니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평생 지역에서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이런 일로 화제가 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순자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정숙 할머니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 정숙아. 사람들이 알면 수진이가 더 창피할 거야.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정숙 할머니의 편이었지만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지훈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정숙 할머니는 점점 더 손자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지훈이는 죄가 없었거든요. 순자야, 지훈이가 너무 보고 싶어? 정숙 할머니가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정숙아, 조금만 더 참아봐. 민수가 먼저 올 거야. 순자 할머니가 위로했지만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숙 할머니는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지훈이와 수진을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지훈이가 비둘기를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멀리서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정숙 할머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참을 수 없어서 지훈이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자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정숙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수진을 보며 잠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중간에 있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숙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나도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수진아. 정숙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훈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저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요. 지훈이를 사랑하시는 마음 말이에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내가 지훈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걸 알아. 정숙 할머니의 인정에 수진은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도 어머니께 찾아가서 사과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도 미안하다. 너무 고집을 부렸어. 정숙 할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가족들이 모여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는 더 배려하며 지내기로 약속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다음 날 이철수 변호사를 다시 불러 유언장을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할머니, 다시 바꾸시는 거네요? 변호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더라고요. 정숙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시어머니의 육아 조언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어머니의 경험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한 정숙 할머니도 며느리의 현대적인 육아 방식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지훈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몇 달 후 가족들은 지훈이의 15개월 생일을 함께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잔치 대신 집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정숙 할머니는 지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고 수진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어요. 순자 할머니도 가족이 화해한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정수가 역시 가족이 최고야. 순자 할머니가 정숙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맞아, 순자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정숙 할머니가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숙 할머니는 수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수진의 학교 일에도 관심을 보이고 현대적인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려고 했죠. 수진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숙 할머니가 며느리의 직업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수진도 시어머니의 전통적인 지혜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육아 방법도 정말 도움이 돼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이제 할머니 품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있을 때도 자연스러워했죠. 민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화목하게 지내니 집안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정숙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이나 권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화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